너무 그동안 이제 국가라는 국경선 안에서 안락한 그런 어장에서 이 물고기들도 전부 한국인들이니까 전부 여기서만 헤엄을 친다라는 전제하에서 자기네들끼리만 합의하면 어떤 식의 어떤 건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건데 이제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이제 그런 게 안 통하기 때문에 망한 거죠. 예, 망합니다. 그래서 결론 망하니까 어떻게 되냐? 망하니까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두바이, 홍콩, 버진 아일랜드 이런 데서 한국 기업이 한국의 규제 당국을 피해서 거기서 플랫폼 만들어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금융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한국과 관련한 금융상품 만들고 그 실제로 그거 투자하는 사람도 한국인들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틀 안에서는 워낙에 고통을 당하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렇게 그게 유일한 살 길이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유일한 살 길이에요. 그거를 해야 돼요. 한국이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그 만든다 안 만든다 하고 있을 때 이미 외국 온체인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량이 꽤 된답니다.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이제 해칭이 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아니라 한국인들도 물론 VPN이나 이런 걸로 하지만 한국인들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환을 가지고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되게 단순한 하나의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한국은 관치금융이잖아요. 관치금융이라는 게 뭐에 대한 상대 말이냐, 법치에 대한 상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금융회사들이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들이 일단 상품을 만들면 법을 어겼을 경우에 이제 소송을 당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요. 사무관님들이나 서기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해서 좋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드랍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되게 만연해 있는 곳이에요. 한국의 금융 그 생태계는. 그런데 그런 금융 생태계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금융 엘리트들, 관료 엘리트들의 상상력을 벗어나는 상품을 만들 수가 없죠. 법에서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마저도 관치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개개인들이 이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 다 내리고 본인이 책임지기 싫은 어떤 그런 그 대리 문제도 섞이고 이러면서 이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한국의 금융이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은 지금도 먹이사슬에서 굉장히 그 하위에 생기는데 이게 온체인망이 열리면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인들이 그나마 가두리 양식장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금융이 이런 식으로 해도 운영이 된 건데 한국인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글로벌 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유수한 증권회사한테 팔려고 했던 그 하이닉스 하한가 연속 하한가 해지 상품은 굉장히 구찌가 크지만 이거를 잘게 그 트렌치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게 나누어서 팔면 한국의 SK 하이닉스 투자자들도 이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SK 하이닉스의 상한가 그 상승에 걸었다면 일부는 이제 그 중에 한 10분의 1의 돈으로 이 상품을 사는 겁니다. 이 상품을 살면 하이닉스가 아주 드문 항물이겠지만 만약에 이틀 연속 한가를 맞으면 여러분들은 손실을 다 보상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근데 그걸 뭐 국가가 막을 수 있냐? 못 막아요. VPN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못 막습니다, 이거. 그래서 실제로 하이퍼리퀴드라든가 폴리마켓에 한국인들이 꽤 있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이미 한국인들도 가둘 수 없는 시장에 한국의 금융 기업들만 갇혀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금융 엘리트들이 만든 이 가두리 양식장에는 그 금융 엘리트들 본인들과 그 다음에 상상력이 부족한 뭐 지식인들과 지식인들이 투자 잘 안 하니까 금융 기업
뭐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도저히 못 나가는 금융 기업들만 갇혀 있는 거고요. 거기 물고기는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수도 줄어들고 실제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이고 한국의 원화의 환율 시장도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온체인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게 이미 미래형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 완전히 베팅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주식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나 SK 하이닉스 주식이 하나도 없는 외국인들이 그거와 관련한 상품을 이미 온체인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사정을 하거나 하는 걸로 해서 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그 이런 오픈 마켓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절반 가격 이하로 해칭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은 규제 때문에 문턱이 다 높아서 이 보험으로 커버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보험을 만들면 맥센스 하긴 한데 그 보험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 통계가 없거나 기준이 없으면 상품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되지 않는 영역이 너무 많은데 이런 커버되지 않은 영역까지도 이제 이런 칼시나 폴리마켓에서 커버가 되고 실제로 이런 NBA 구단이라든가 이런 금융회사들이 자신들의 포지션에 반대 토큰을 이쪽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이 도박과 이런 갬블이라고 인식됐던 이런 플랫폼이 이미 중요한 금융의 도구가 되고 있는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국경이 없어요. 국경이 없는데 한국의 이 정치인들이나 금융 관료들은 이걸 상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게임을 해보면서 성장한 분들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성장했다는 게 저희 분석인데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정답이 있는 문제를 맞추는 데 특화된 분들이라 갖고 지금 우리가 전인미답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정답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규제는 이 기본적으로 온체인이 탈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각 투자를 하더라도 그냥 그것은 편의성이라는 개념만 있는 거지 그게 한국에 갇히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규제 자체가 맥센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불능해요. 불능하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극복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극복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극복하라고 이제 이더리움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책에서 탈중앙 금융의 현주소를 열심히 설파한 건데 책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증권회사 실무자들도 이 책을 보고 확신을 갖고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임원들한테 보고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책을 써야 되는 이유가 책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책 팔아보면 아는데 책 팔아서 부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책을 그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전달이 되면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몇천 권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뭐 교양이나 이런 걸 도움이 또 되죠. 근데 이런 책을 읽은 이제 그 업계에서 이 안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망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망했다. 하이퍼리퀴드라는 그런 플랫폼이 몇 명으로 돌아가는지 알면 깜짝 놀랍니다. 10여 명이 돌리는데 그 규모가 수천 명을 고용한 그 뭐 JP모건, 골드만삭스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더 커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업계 자체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모든 단계들이 다 스마트 컨트롤로 되고 무도덕한 영역이다. 그래서 게이트 키핑을 법이 아니라 도덕으로도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올립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상식이 있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게 씨름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품을 마음대로 만드는데 그 무책이냐, 그러니까 면책이냐. 나는 상품만 만들었지 내가 뭐 그걸 파는 것도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다 내 상품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가지고 지금 이제 BRCA 그러니까 블록체인 레귤레이션 서튼티 액트에서 지금 미국에서 상원에서 계속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쨌건 아무래도 규제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기존의 문법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책에서 쓸까 하다가 제가 좋은 개념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을 정기 금융화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저는 이 금융을 게임화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금융의 게이미피케이션 이렇게 영어가 되던데 이 금융의 게임화. 그래서 금융이 게임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전 세계에 있는 베트남 사람도 나이지리아 사람도
스마트폰 열어갖고 우리나라 알지도 못하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너무 올랐네. 나는 폭락에 베팅할 거야. 10,000원. 뭐 이렇게 폭락에 10,000원 베팅하면 뭐 10,000원 잃어버리는 거고 폭락하면 이제 1,000,000원 버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이제 게임들이 퍼져 나가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한국의 이 우리들끼리 깨끗하게 다듬은 분재 수준의 이 정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결정해 버려요 이게. 예. 여기가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투자은행이 온체인 플랫폼에서 SK 하이닉스가 폭락하는 상품을 산 다음에 그거를 누구한테 팔아요? 그거를 한국의 증권회사인데 팔러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한국 시장을 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융의 게임화를 한국의 정치인들, 관료들, 그 다음에 그 금융회사들,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동안 이제 국가라는 국경선 안에서 안락한 그런 어장에서 이 물고기들도 전부 한국인들이니까 전부 여기서만 헤엄을 친다라는 전제하에서 자기네들끼리만 합의하면 어떤 식의 어떤 건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건데 이제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이제 그런 게 안 통하기 때문에 망한 거죠. 예, 망합니다. 그래서 결론 망하니까 어떻게 되냐? 망하니까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두바이, 홍콩, 버진 아일랜드 이런 데서 한국 기업이 한국의 규제 당국을 피해서 거기서 플랫폼 만들어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금융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한국과 관련한 금융상품 만들고 그 실제로 그거 투자하는 사람도 한국인들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틀 안에서는 워낙에 고통을 당하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게 유일한 살 길이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유일한 살 길이에요. 그거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는 게 애국이 아니라 그걸 하는 게 애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기투합을 했죠. 나가서 합시다. 나가서 할 때 마땅한 파트너가 있냐? 대한민국에 오태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태민이라는 사람이 좀 독특한 게 이론도 있지만 실무도 경험자다. 그리고 실제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무너지지 않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태계에는 공공재가 있고 여기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뭐든지 실험적으로 해보기 좋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국인이라는 것만 문제다. 같이 나가면 안 되겠냐? 같이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같이 나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온체인의 세상이 실제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규제 때문에 한국의 금융기업이 한국 바깥으로 나가서 법인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결국 한국 금융상품을 한국인들 대상으로 판단 말이죠. 한국인들은 이제 한국 어장에 있지 않고 VPN 통해 갖고 접속해서 KYC 안 하고 상품에 해갖고 하는 거니까 한국 국세청하고 한국의 금융 감독들만 엿을 먹는 겁니다. 따라오려면 또 한참 걸리고 10년 걸립니다. 이거 세수 확보하려면.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또 다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나갑니다. 말만 나가는 거고 안 나가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정치인들과 법조인들과 이 관료들이 공부 안 하고 상상력이 안 되고 게임을 안 해. 게임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엘리트로 잔뜩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고생인 거예요. 그냥 여기 있으면서 여기 직원이 일하면서 다 온라인 상황에서는 다 한국 바깥에서 하는 거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막 걸어다니는 집 있잖아요. 일본 영화, 일본 만화 영화 걸어다니는 집 메타 세계에서 막 걸어다니는 집 뭐죠? 집이 막 걸어다녀. 내가 자주 드는 예인데 하울 맞아. 하울의 움직이는 성 꼴이 나는 거죠.